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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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곡중앙시장의 독립서점 대표 윤유선입니다. 저희 시장 안에 한 분씩 만나 뵙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저희 시장 서점의 바로 앞에 있는 멋진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서가 맞은편에 있는 이웃이고요. 떡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얘기해 주셔야죠. 낙원떡 명가라고 네. 한 10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10년이면은 2000년도에 오셨나요, 그러면? 네, 거의 그렇다 봐야죠. 네, 그러면 2000년이 아니고 지금 23년이니까 2013년 그 정도 됩니다. 10년 되신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 당시 폼은 어떠셨어요? 여기 들어오시면서. 그 당시에는 중앙 골목시장이었죠, 그때. 네네, 중앙 골목시장이었고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관두게 돼서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떡 기술을 배워서 떡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배우신 거예요? 네, 학원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대단하신 건데, 그때 연세를 그럼 언제 배우신 거예요? 몇 세 때? 50 정도라 봐야죠. 이야, 인생 이모작을 50대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이제 네. 어렵다기보다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스마트폰을 활용을 못하면은 계속 나태해진다, 뒤처지고 게을러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세대하고 얘기도 안 통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 친구들 하는 말로는 얼리 어댑터 그런 것도 하지만은 그 정도는 안 되고 시대에 뒤치지 않게끔 하고 저라는 어떤 이 낙원떡집 주인이란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기가 중심이 됐다가 뒷전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시기가 됐을 때 거기다 더 심하게 되면은 남한테 부담을 주는 존재, 도대체 쓸데가 없는 존재. 그렇게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너무 슬프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현역에 은퇴하시고 뒷방 늙은이가 됐다가 이제 도대체 쓸데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서 보면은 많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애가 셋이지만은 걔네들 인생이고 저는 제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데 왜 하필이면 떡을 구하셨어요? 이제 떡이란 특정한 그건 없었지만은 이제 먹는 거 프랜차이즈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게 우리나라 프랜차이저라는 개념이 과히 이제 미국이나 이제 그쪽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저들이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직접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기술이 있는. 네네네. 근데 떡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제가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일을 하기 전에. 오. 그런데 이제 어떤 떡이란 주제를 놓고 딱 봤을 때 먹거리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술하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술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술 양조장 너무 좋은데. 네, 양조장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제가 돼요?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은. 술을 많이 먹고 직장 애주가. 다니면서 말술은 아니어도 그래도 남만큼 먹었는데 술보다는 비슷하게 그리고 비슷해요. 사실 떡이라는 게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슬로우 푸드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패스트푸드 세대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많이 접해져 있고 지금 아까 프랜차이즈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거의 이제 패스트푸드입니다. 슬로우 푸드가 안 되고 근데 떡은 기다려야 돼요. 쪄야 되고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어쩐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떡으로 해야겠다. 네네네. 설거지 한번 안 해보시다가 부엌에 거의 안 들어가셨다는 얘기인데 네네. 떡을 원래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전통문화연구원 뭐 이런 데 가서 배우려고 네네. 해보다가 뭐 그냥 뭐 아직까지 못 갔는데 미각 교육하면서 조금 말씀하신 슬로푸드라든가 아니면 음식 본연의 맛들 있잖아요. 그걸 구분하는 걸 좀 작년부터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한 10여 년간 떡집을 하시면서 네. 그간의 추억 중에서 딱 한 컷을 골라라 그러면 어떤 장면을 보시겠어요? 저는 이제 어떤 이 한 컷이라는 의미는 없고 이제 처음에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는 반말을 하고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존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또 어떠한 조직 문화였고 저희 직장 생활하는데 후배는 당연히 선배한테 인사를 해야 되고 보고를 받았었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대우를 받으려면 섬겨라. 섬겨야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서 떡 2,500원짜리 3,000원짜리를 팔면서 내가 섬기는 게 누구를 섬겨야 되나. 그러니까 고객을 섬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친구들한테 그 반말을 안 합니다. 좋게 얘기하고 존댓말을 해주고 3,000원짜리로 카드를 긁어도 고맙다고 그럽니다. 하시다 보니까 또 그런 네, 그게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떡집은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이 좀 많게 되고 그리고 또 세댁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아버지 뻘이니까 부담 없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아니 머리가 하얘서 그렇지 뭐 그 정도 아버지 뻘까지는 아니고. 아, 저희 큰딸 30이에요. 요즘 세대이면 40대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안 된 애들 많아요. 안 된 친구들이 네. 딱 이제 목소리 들어보면은 거의. 자, 이제 앞으로의 바람은 그럼 어떠세요? 책방과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이제 요 떡집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전통이라는 건 이어져야 되겠지만은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은 돈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죠? 네. 저희가 이제 생활의 달인을 항상 제가 즐겨보는 프로인데 네. 달인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가게들이 적고 아직도 세를 살고 돈을 번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 공통점이 제가 유심히 보는데 왜 저 사람은 돈을 못 벌었을까?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아, 서민갑부하고 생활의 달인은 다르죠. 서민갑부는 매출액만 얘기를 합니다. 순이익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생활의 달인 그런 걸 또 유심히 보셨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네. 매출을 얘기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50억을 팔았다, 500억을 팔았다. 삼성전자가 뭐 몇 조다. 수익이 있어요. 그런데 부채가 더 많다.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떡집을 하시는 분이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돈을 벌기는 힘들고 인건비 정도. 너무 정직하셔서 그런가요? 그건 제 방식이니까. 하긴 옛날에 뭐 방앗간 하면 많이 벌었다고 그랬죠. 네네네. 옛날에는 섞기도 하고. 네네. 이제 가진 편법이 있었고 네네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쌀을 10kg 가져오면은 네. 불리면 12kg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공급자가 가져오신 분은 10kg 가져왔으니 10kg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고 어떠한 가공비 외에 네네. 2kg 정도의 추가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네요. 네네. 네. 그 대신 이제 육체적으로 하는 건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그럼 새벽에 나와요? 그거는 새벽에 나오는 건 문제될 수는 없어요. 미국 주식하는 애들은 밤낮이 바뀝니다. 밤에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퇴근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직업도 있기 때문에 새벽에 출근하고 그렇다.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바람은
그럼 정리를 하시면 이 떡집을 예. 떡집 자꾸 국한돼서 말씀. 아니 떡집만이 아니라 이제 뭐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체 포부 10년 하셨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10년 해서 충분히 음, 이 사업에 대해서 메리트도 많이 느꼈고 음, 그리고 이제 시험시험 천천히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사실은. 조금 즐겨가면서 조금.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업종을 다양화하기보다는 좀 소품종 좀 품목을 좀 몇 개로 좀 국한돼서 그거 전문점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작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으니까 네네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떡하면은 저희도 이제 애들이 다 이제 나가 있고 그러니까 부부가 먹어도 떡을 좋아하는 부부인데도 남기게 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 보면은 모찌나 그렇게 낮게 포장된 것들 좀 왕모찌. 네네네. 네.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떡 문화 자체도 지금 쌀값에 비해서 밀가루가 많이 싼 편인데 빵이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은. 맞아요. 제가 떡집을 내서 빵을 디스하는 건 아닌데 원가 비중이 떡이 항상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빵이라는 데코 그리고 뭐 밀가루 뭐 아시다시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이 빵을 많이 먹어서 특히 빵은 첨가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떡은 소금, 설탕 외에는 뭐 특별히 들어갈 게 없는데 그 치즈, 인공 치즈라든지 인공 감미물이 빵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좀 앞으로 지양을 좀 해야 되고 뭐 외국에서는 주식이 빵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곱빵하고 한국빵하고 좀 틀립니다. 밀가루 얘기를 많이 하죠. 밀설날기 그래서 밀가루 좀 안 먹는 게 사람 몸에 건강하다 이런 얘기 많이 요즘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얘기도 있고. 저는 뭐 또 다른 음식으로 칼로리가 높다고는 하지만 잘 좀 하면 훨씬 더 우리 체질에도 맞고 좋지 않을까요? 이게 뭐 어쨌든 시장통 안에 책방이 들어온 건 전국에 저희가 3번째라고 그래요. 3번째고 이제 저희가 3월 30일에 오픈해가지고 이제 와 있고 한데 뭐 이제 한 8개월 된 것 같아요. 네네. 버티고 있는데 뭐 책방 화성화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뭐 화서가 참 이름도 어디서 누가 지어주신 건지 참 멋있어요, 사실은. 아, 네, 감사합니다. 그 화가가 지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화서가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대표한테 하는 얘기고 지금 어떤 조직이나 어떤 동네를 가거나 어떤 뭐 국가든 간에 그 조직에는 항상 공식적인 리더가 있고 비공식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리더는 뭐 나름대로 공식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비공식적인 리더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듯이 시골에 가면은 약국을 하시는 분들이 비공식적인 리더가 되기도 하고 거점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정보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농사 짓는 사람은 뭐 농약사 하시는 분들이 종묘사에 많이 이거 네. 하더라고요. 정보도 많고 막. 네네네. 그래서 우리 화서가는 많이 이제 밖으로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 이 안에서 지금 정신적인 지주 움직이지 않는 저분한테 가서 의논하면 뭐가 좀 되겠다. 그런 식으로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은 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관습으로 삽니다. 관습. 법에는 뭐 어른한테 반말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대한민국 관습에는 어른한테 반말하면 안 되고 어른도 존경하고 내가 말하고 싶으면 좀 들어야 되고 그런 게 있듯이 화서가 대표님께서는 이왕에 이장에 들어오셨으니까 터줏대감이 되셔가지고 오래오래 아마 안에 계시면은 요구하고 생각하시는 바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아주 작게는 밥 한 그릇이라도 제가 여기서 먹으면 이제 그거라도 상생이 되는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공간에서 송년회를 한 단체도 하나 있었어요. 지역에 단체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다 여기서 주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얘기를 그 회원들한테 모두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가는 거 보면서 저 나름대로도 이렇게 합의가 될 수 있구나. 이게 참 좋았었고요. 이제 시작은 뭐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해야겠지만 하여간 뭐 책값에 마진이 얼마 없어서 그렇게 하지만 이 서점이라는 책방이라는 공간에서 좀 하나의 화곡중앙시장에 가면 책방도 있고 거기 가서 뭐 얘기도 나눌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물건도 정말 괜찮은 물건을 사고 아주 크진 않지만 그런 시장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요. 그래서 오자마자 상인회도 같이 2층에서는 아마 그 운동하는 팀하고 저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네. 상인회 가입도 이제 1년이 됐으니까 정회원이 되겠네요.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좀 저도 나름대로 이제 배워가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많이 뵙고 요즘 이제 쭉 이렇게 만나뵈면서 여기 아름아름 오래된 분들은 단골이 상당히 많다. 예, 상당히 많으신데 사실은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버티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시각 어디선가 이 새로 하시는 분들을 좀 같이 돕고 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여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또 하나 사고 쳤잖아요, 제가. 무슨 사고 쳤어요? 저번에 책바로 서비스라고 해서 도서관에 했을 때 신간이 없으면 저희 와서 여기서 배출하고 만나봤잖아요. 이제 강서구 그 공달래 도서관 있잖아요. 구립도서관. 네네네. 거기서 200권씩 분기별로 3개월마다 제가 테마를 정해주면 거기 책을 봐서 무료로 해서 서비스 도서관 역할을 하는 거죠. 좋네요. 책도 팔고 이제 뭐 여기 상인분들이 주변 분들이 와서 그냥 무료로 대출하고 반납했어요. 그래서 의견을 좀 물어보니까 뭐 일본 쪽에 근현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주제를 했더니 그 테마가 다 200권이 와 있습니다. 1월 달부터는 그것도.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은 제가 이제 책 같은 거 한번 돌려고요. 예. 또 밤새 책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책 본 지가 오래됐는데.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많은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하고 이제 원래 꿈꿔왔던 또 이제 책방에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드린 술 읽는 마을 맥주도 만들고 뭐 이렇게 수제 맥주나 뭐 와인이나 뭐 이런 거 막걸리 만들었던 그런 마을에서 했던 제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시장 통해서 좀 만드는 커뮤니티를 책방을 통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3번째인데 요거 구립도서가 요구하는 건 저희가 최초랍니다. 전국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여기 시장 문화라는 것도 있다. 시장 문화 말씀하신 것처럼 터줏대감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챙겨가면서 서로 알아가고 정겨운 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이 됐을 때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 영향 없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난리가 난 것처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대마불사. 대마불사. 네. 영어로 to fail. too big, to fail. 그러니까 큰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제 화서가가 대마가 되길 바라는 희망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대마가 죽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게 파생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대마는 절대 안 죽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부동산 파이낸셜 프로센스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되듯이 하나 정리해버리면 거기에 물린 증권사, 은행 하다 보니까 이걸 죽일 수가 없는 구조가. 그래서 작게 시작하셨지만은 대마가 되시길 바랍니다.